만나면 좋은 친구 MBC. 리포터님 촬영 가셔야죠. 아, 죄송해요. 고민이 있어서. 고민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의 고민은 세계 평화, 그리고 제주 지역 문제 해결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네. 한번 보실래요? 좋아요. 함께 가보시죠. 제주 지역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자더니 PD님 따라온 이곳은 표선에 위치한 서핑스쿨이었습니다. 바로 인권동아리 이끼를 만나러 온 건데요. 인권동아리 이끼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위해 활동하는 동아리로 제주 임팩트 챌린지에 함께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제주 임팩트 챌린지가 무엇이냐면요. 제주 임팩트 챌린지는 제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카카오 그리고 제주 도민들께서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1년도에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도민분들을 만나뵐 수가 있었고, 이분들이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싶어 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업이 도민분들과 함께 도민분들이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지역의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다면 지역의 변화를 만들고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가장 유의미하게 봤던 팀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학생들로 이루어진 이끼라는 팀이었어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인권 동아리인데 이 학교 동아리에서 표선 해수욕장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좀 높이고자 하는 캠페인의 취지를 갖고 저희한테 찾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관광을 좀 무장애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고 또 그리고 접근성들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임팩트 챌린지 사업과 함께 저희가 지역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하는 돌 하르방을 통해서 표선 해수욕장에서 맨 처음으로 장애인분들이 해수욕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한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제주 임팩트 챌린지를 통해서 이 문제를 더 고도화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도의 조례까지 개정까지를 목표로 해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역의 문제에 관심 갖고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학생부터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 너무 다 다양하구나.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또 해결해 나가면서 제주의 더 나은 미래를 카카오도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인권 동아리 이끼는 지난 7월 표선 해수욕장에 무장애 매트를 깔았는데요. 이 매트 덕분에 장애인분들도 휠체어를 타고 바닷물까지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팀에 들어오게 된 계기나 어떻게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외할아버지가 실제 휠체어를 타시는 휠체어 장애인이셔서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동권 아니면 그런 교통약자분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서 이런 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죠. 장애인들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보며 표선고등학교 학생들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데요. 표선 지역에서는 사실 이제 저상버스가 아예 한 대도 존재하지 않아서 이제 아무래도 노약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럴 수밖에 없었나 이런 고민이 들 때쯤에 이제 이렇게 해서 참여하게 되지 않았나요? 바다에 들어가기 전 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죠. 원래는 우리가 꿀 앉아서 타는데 여러분들은 살짝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제일 편한 자세. 만약 이게 편하다. 그럼 이렇게 앉아도 되고 뭐 이게 편하다. 그러면 이렇게 앉아도 되고 이게 편하다면 이렇게 앉아도 돼요. 오늘은 바닷가에 익숙하지 않은 교통약자분들이 패들보드에 도전하는 날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하는 모습 보이시죠? 가만히 있기 대고만 있어도 이렇게 들어야 돼요. 자, 교육 다 들었으니 이제 그럼 다 같이 바다로 나가볼까요? 하얀 백사장이 기다랗게 펼쳐져 있는 표선 해수욕장. 아름다운 풍경 덕에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이 아름다운 바다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이어야겠죠.
지금 사람들이 열심히 조립하고 있는 이것은 땅에서도 움직이고 물에서도 쓸 수 있는 휠체어, 플로팅 휠체어입니다.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플로팅 휠체어를 타고 바다로 향해 보는데요. 김성진 씨 같은 경우 이 프로젝트 덕분에 10년 만에 바다에 들어가 봤다고 해요. 네, 뭉클했습니다, 저도. 네, 오늘은 예쁜 데만 갈게요. 저랑 같이 갈 거고. 한번 노 저으시면은 원하시는 방향대로 갈게요. 짧은 노를 젓는 작은 움직임이지만 아무 거리낌 없이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 위의 자유를 만끽해봅니다. 첫 번째 들어갈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정말 설레고 벅차고 그랬어요. 저는 30년 만에 처음 들어가 봐요. 30년 네. 만에요?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이용하시지 못해서 뭔가 불편하셨을 텐데 그때는 마음은 어떠셨어요? 이용하지 못하셨을 때. 불편보다는 좀 그립다고 해야 되나? 그냥 가보고 싶다. 그냥 아련하게 그런 마음. 그런. 근데 이제 바다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으셨겠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리도 많이 지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끼의 학생들과 제주 임팩트 챌린지가 만나 바다 위 자유를 선물해줬습니다. 관광 약자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통약자 이동권이 보장되어 제주 관광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끼의 활동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축제가 한창인 성읍 민속마을인데요. 이곳에서도 이끼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왜 이러고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인생 네컷 찍는 곳에 들어가면은 카메라가 고정이 돼 있잖아요, 기계가. 근데 이제 어린아이나 휠체어를 타신 교통약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카메라가 높이 있다 보니까 요만큼 나오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간도 협소하기도 하고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아예 접근을 못 하거나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들어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이제 저희가 그걸 봤을 때 저희는 너무 당연하게 즐기는 이런 사진들을 그분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거를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알리고자 이걸 하게 됐고 이런 거를 저희가 좀 많이 모아서 인생 네컷 회사 같은 곳에다가 보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장애인분들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혹시 이제 지내시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신랑이 특수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50%의 사람이 언제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장애인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 그 사람들이 사는데 얼마나 불편할까를 직접적으로 생각해 보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이 이런 거를 직접 생각을 해보고 또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는 게 저도 여기 와가지고 이런 동아리가 있다는 게 너무 보기가 좋았고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또 많은 뭐 제도라던가 이런 거를 위해서 노력을 해줄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서 또 느낀 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느낀 점은 일단 저희 어른으로서도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학생들이 이렇게 해냈다는 게 너무 대견스럽고 좀 어른으로서 조금 부끄러운 면도 있고요. 빨리 이게 시행이 되고 이렇게 도입이 돼서 조금 장애인들 분들이 조금은 좀 더 편하게 이렇게 좀 마음껏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네. 네, 학생분들도 이렇게 공부하기도 바쁜 시기에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하시는데 어른분들도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조례도 통과되고 이게 보편화 됐으면 좋겠어요. 모래사장을 거닐고 바다를 즐기고 스티커 사진을 찍고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큰 장벽이 되었는데요. 이 장벽을 허물어가는 이끼였습니다. 제주 임팩트 챌린지에 함께하는 다음 팀을 찾아 이번에는 이도이동으로 향했습니다.
네, 이곳은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클린하우스인데요. 쓰레기로 가득한 이곳에서 이분은 뭐 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존중해 줍서양. 이거 어떤 스티커인가요? 저희는 그 카카오에서 하는 지역 문제 해결 트랙으로요 진행하고 있는 건데 클린하우스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 근로자분들 있잖아요. 근로자분들이 조금 지역 사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좀 존중해주고 조금 더 환경 개선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존중해 주장을 붙이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또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2345 팀입니다. 네, 이제 많은 근로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특히 클린하우스 종사자분들에게 집중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단순히 처음에 호기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비를 피할 곳이 있을까? 손을 씻을 곳이 있을까? 물을 마실 곳이 있을까? 화장실 이용할 수 있을까? 근데 굉장히 어느 순간 비를 맞고 쪼그리고 앉아있는 분을 보게 되었거든요. 솔직히 사람이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 많이 공감하기 바라고 있습니다. 이도이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2345는 이도이동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찾아 클린하우스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쳤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클린하우스 주변의 카페나 편의점, 식당들과 협력하여 종사자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클린 삼춘 쉼터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클린 삼춘 쉼터는 종사자들이 화장실도 이용하고 손도 씻고 물도 마시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요. 클린하우스 지도 옆에 더 많은 클린 삼춘 쉼터를 표기하는 것이 2345의 목표라고 합니다. 이곳은 지난해부터 클린 삼춘 쉼터가 되어준 곳인데요. 여기 근로자분이 방문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로 앞에 클린하우스랑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 청소하시는 그 분들께서 이제 빗자루나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갖고 다니시고 이런 게 좀 번거로우시니까 이제 저희 가게 구석에다 맡겨두시고 다니시거나 그런 일들이 덜어 있었죠. 네. 그럴 때 이제 예전에는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여기 옆에 클린하우스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비가 오거나 이런 날 노동 조건이 좀 열악하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좀 했었죠. 그러면은 이 공간이 이제 클린하우스 종사자분들에게 어떤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더운 날 얼마든지 음료 한 잔 드시면서 잠깐 쉬었다가 일하시거나 하는 것들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클린하우스가 저희 옆에 있으니까 클린하우스가 잘 클린하게 운영되는 게 저희한테도 좋아요. 근데 아마 이거 그렇게 모두가 다 좋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엄청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같이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2345 팀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도전 과제, 앞으로의 다짐이 있다면요? 저희는 이 프로젝트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좀 이제 사회 약자로 계시는 청소년분도 있고, 그다음에 경비원분도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이 프로젝트를 더 지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전통과 역사가 숨쉬는 곳 성읍 민속마을입니다. 이곳에 제주 임팩트 챌린지에 동참하는 팀이 있다고 하는데요. 평안하실까? 오늘 처음 공방에 나왔수다 얘. 잘 부탁드립니다. 자, 어떤 활동이 펼치고 있는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음식 나왔죠? 네. 손님 오실 때랑 힌트를 좀 드리자면 연극 대사 모두가 또 제주어라는 사실. 네. 저희는 제주어를 사랑하는 이주민들의 모임 해사기 탐라입니다. 제주어를 향한 애정과 관심으로 만들어진 제주어 동아리 해사기 탐라. 이주민들로 이뤄졌지만 제주와 제주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그 어디에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주어 연극 등을 통해 제주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주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답니다. 제주어 연극이 끝나고 나면 관객들과 함께 제주어 표현을 맞춰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저도 함께 찾아봤어요. 우영파, 네. 양진, 네, 하영,
이것은 해사기 탐라팀이 직접 개발한 제주어 보드게임인데요.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해요. 네, 이거를 계속 모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모아서 문장을 만드는 게임입니다. 보드게임을 통해 제주어 카드를 얻고 또 얻은 카드로 제주어 문장을 만드는 게임인데요. 각 칸마다 제주어가 쓰여 있어서 다양한 표현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이주민들이 제주어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고민을 했을 때 우리만이 뭔가를 그러면서 저희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아이들이나 누구나 좀 쉽게 제주어를 좀 놀이랑 같이 접할 수 있는 걸 만들고 그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팀과 좀 차별된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했을 때 보드게임을 만들면은 뭔가 우리가 좀 더 다른 데랑 좀 다른 색깔을 엮고 좀 더 우리가 이 뭔가 또 결과물이 나오면은 좀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보드게임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저 학생이 저보다 제주어를 더 잘하더라고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어땠어요, 제주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잘했잖아요. 네. 근데 어려운데 잘해요? 여기 이게 있으니까. 카드가 있어서 잘하게 됐어요. 축하합니다.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제주어 있어요? 이거. 아씨, 동생 있어요? 제가 동생인데요. 동생이라서 아시란 표현이 더 와닿는다는 지윤이었습니다. 제주 임팩트 챌린지에 함께하는 또 다른 팀을 찾아갔는데요. 마치 공사 현장 같은 이곳. 하지만 가만 보면 다들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오늘 소개할 두 번째 팀, 제주의 돌담 문화를 보존하고 알리고 있는 돌빛나 예술학교입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제주 돌담 쌓기 교육을 진행하며 사라져가는 돌담 문화를 지키고 있는 돌빛나 예술학교의 조환진 선생님인데요. 교육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돌문화에 관심 있는 분이면 누구나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봉사활동 겸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누구나 와서 같이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러면 저도 오늘 혹시 체험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저희는 이번에 이제 돌담으로 뭔가 조형물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돌 쌓다 보면 사이에 구멍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구멍에 맞는 돌을 골라서 딱 맞춰보는 그 정도는 되는데 일단 돌들이 좀 크다 보니까 큰 돌은 좀 위험할 수 있고 그런 구멍에 맞는 돌 찾아서 껴넣는 거 이 정도. 그것도 기술이 필요해요. 네네. 이게 지면이면 한 10cm에서 20cm 정도를 땅을 파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돌을 놓게 되는데 이 쌓을 돌들에 대한 배치예요. 이거는 이제 양쪽으로 쌓는 겹담이거든요. 겹담이면 그냥 돌을 순서대로 쌓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쌓는 방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맨 앞에 큰 돌을 놓고 그거를 먼저 기초를 놓게 되니까 그 다음에 놓을 돌은 중간 돌이 아니에요. 잔돌. 여기에 속을 채워야 되잖아요. 큰 돌 놓고 잔돌을 채워야 돼요. 이렇게 길게 안 생겨도 괜찮아요. 요 사이에 들어가는 돌을 또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넣어야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게? 두꺼운데? 그러면 이제 더 얇은 걸로? 두껍다.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조금 더 얇은 돌을 선택해봤는데요. 드디어 쏙 들어가더라고요. 딱 맞는데. 딱 맞아요. 네. 지금 이게 살짝 때리면 돼요. 살짝. 네. 속에 들어가게. 얼추 끼얹은 돌이 빠지지 않도록 망치로 더 깊숙이 넣어보는데요. 짜잔!
제가 쌓은 첫 돌입니다. 어떤가요? 그동안 제가 또 눈썰미가 좋은 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날 처음 알았습니다. 선생님 도움 없이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돌의 생긴 모양에 맞춰 하나 둘 쌓아나가다 보면 이렇게 빈틈없는 돌담이 완성된답니다. 제주도가 삼다도라고 할 정도로 이제 돌과 관련이 깊잖아요. 다른 지역과 또 제주 지역 돌담의 차이가 있다면요? 여기 마침 그림이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제주도의 돌담은 여기 구멍이 숭숭 있잖아요. 네. 제주도의 돌담은 외담이 대부분이에요. 외담. 한 줄로 쌓아진 걸 외담이라고 그러고 두 겹 이상으로 쌓아진 걸 겹담이라고 해요. 그러면 제주도는 현마음은 왜 외담으로 쌓을 수 있느냐? 표면이 거칠어요. 거칠기 때문에 돌과 돌의 마찰력이 아주 극대화돼 있어요. 현무암은. 그래서 탁 얹어놓으면 미끄러지거나 뭐 이렇게 흔들리거나 잘 안 해요. 만약에 저도 돌챙이처럼 돌을 조금 잘 튼튼하고 정갈하게 쌓고 싶다 하면은 잘 쌓을 수 있는 꿀팁 한 가지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돌을 사랑해야 됩니다. 돌을 좋아하게 되면 돌과의 교감이 생기고 돌에 관심을 갖게 되면 자꾸 생각하게 되고 하다 보면 구상이 떠오르고 구상이 떠오르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수록 늘어요. 돌담 쌓기는. 알려줄 것이 너무나 많은 조한진 선생님인데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썼던 논문인데요. 제주도 돌담에 대한 약간 전반적인 누구나 쉽게 이제 제주도 돌담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는 제주도 돌담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제주도 지역마다 약간 돌담의 특징 그리고 돌담을 쌓는 축조 방식 초보자들도 그걸 보면서 뭔가 따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과 제주도 돌챙이에 대한 뭐 이야기와 뭐 도구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골고루 들어있는 약간 돌담에 대한 이야기를 논문으로 썼는데 그것을 이번에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조한진 선생님이 바라는 건 아름다운 매력을 지닌 제주 돌담 문화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지는 거래요. 제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사람들, 이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제가 찾은 이곳은 대흥리에 있는 한 텃밭인데요. 이분들이 바로 오늘 저에게 환경에 대해 한 수 알려주실 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은 이제 지구를 위해서 뭔가 실험을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혹시 여기가 그곳이 맞나요? 네, 아주 잘 찾아오셨어요. 네, 여기가 어떤 곳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을 위한 지구 실험실, 벼락간 농부들의 대을 별맛입니다. 잘 오셨어요. 생태농업을 펼치고 있는 벼락간 농부들을 소개합니다. 무경운, 무농약, 무비료를 외치며 환경 친화적인 형태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벼락간 농부들인데요. 이들이 바다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먹을 수 없는 데다가 수시로 몰려와 바다의 골칫덩이로 떠오른 구멍 갈파래가 이곳에서는 친환경 최초 매트로 활용된답니다. 마침 제가 갔던 날이 쪽파를 심는 날이었더라고요. 이 정도로 심으시면 돼요. 이 정도로. 네. 그래서 검지손가락으로 구멍을 이렇게 내서 뿌리가 아래로 가게. 이거는 이제 저희 집에서 한 60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왔었던 씨인데 이거는 제주 이제 토종 쪽파 씨앗이고 이거는 작년에 중국에서 들여온 건데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심어 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식물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독특한 향으로 맛을 더해주는 깻잎입니다. 아니 깻잎 꽃을 튀겨볼게요. 1인당 하나씩만. 좋다. 튀겨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냥 여기 연한 친구들을 잡아서 이렇게 톡 틀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런 상에 있는 것 벌레가 먹은 것도 떼도 되는 거예요? 예, 괜찮아요. 네. 오히려 더 맛있다는 증거라서. 깻잎과 깻잎꽃, 과연 어떤 요리로 탄생하게 될까요?
깻잎도 따고 고추도 따고 밭에 있는 채소들을 따기 시작하는데요. 밭에서 기른 채소들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비빔면 클럽이 오픈됐습니다. 맛있겠다. 생태 농업으로 키워진 농작물들의 진가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날은 제가 왔다고 아주 특별한 채소도 팍팍 넣어주셨다고 해요. 바로 이 오이입니다. 제가 진짜 이거는 안 따고 싶은데 오셔가지고 따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네, 정말 귀한 대접 받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이를 한번 따볼 텐데요. 생태 농업으로 재배한 이 오이 한번 따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밭에서 하나만 지금 났다고 해요. 유일무이한 오이 한번 같이 따러 가보시죠. 먹는 것뿐 아니라 직접 딸 수 있는 기회도 저에게 양보해 주셨어요. 생태 농업이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농업을 말하는데요. 농약이나 비료가 아닌 천적과 미생물 등을 이용해 자연과 공존하며 더 건강한 환경 속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식이랍니다. 이렇게 벼락간 농부들은 직접 밭을 일구고 비빔면 클럽을 여는 등 이런 활동을 통해 생태농업의 필요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서로 부를 때 닉네임으로 부르는 것 같던데 이제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먼저. 저는 노지 수박이라는 이름이 제 별명이에요. 그러면 혹시 노지 수박으로 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제가 수박을 좋아하기도 하고 수박이 자라는 모습이 제가 담고 싶은 삶의 모습이어가지고 그렇게 짓게 됐어요. 그러면 그 모습 어떤 모습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수박이 여름에 자라는 작물이잖아요. 근데 노지에서 자라는 노지 수박은 그 뜨거운 태양볕을 견디면서 속으로는 엄청 빨간 마음을 키우고 있잖아요. 겉은 단단하게 하지만 속은 뜨겁게 마음을 키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노지 수박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겉은 단단하고 속은 뜨겁고 열정 있는. 네, 맞아요. 저는 붕붕댁이라고 하는데요. 붕붕댁. 네. 제가 원래 양봉을 하고 있어서 네. 붕붕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우리 친구들 중에 유일하게 아이를 이제 키우고 있어서 붕붕댁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어요. 저는 보리라고 하고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저희 강아지의 이름. 그래서 보리라고 불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보리로 지었어요. 저는 차찬으로 불리고 있고요. 차찬? 네, 이름이 이찬희여가지고 편하게 차찬으로. 차찬. 아주 앙증맞은 네. 이름이네요. 저는 노지 딸기이고요. 제 아내가 딸기를 좋아해서 노지 딸기를 키우고 싶어서 노지 딸기를 했습니다.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So 멋지십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 오늘 한번 닉네임을 지어보고 싶은데 제가 파김치를 또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파김치로 불리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파김치. 아직 우리의 배는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죠. 각자 가져온 밥과 반찬, 그리고 참기름을 살짝 더해 만든 비빔밥까지. 정말 제대로 얻어먹고 왔습니다. 그러면 생태 농업을 하면서 느낀 점이 또 있을까요? 뭐 지금 최저시급 뭐 9천 얼마라고 했을 때 내가 2시간 일해서 19,000원을 벌어가지고 수박을 한 통 19,000원 사 먹었어요. 너무 쉽잖아요. 수박을 사 먹는 행위가. 근데 제가 이번에 수박을 키워봤어요, 직접. 생태농업, 뭐 유기농, 뭐 관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물을 한번 키워봤을 때 거의 한 50일 가까이가 걸렸어요. 수박 하나를 키우는데. 그래서 그 과정을 직접 느껴보니까 이게 단순히 돈으로만 가치를 판단해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농작물을 수확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이 생태농업의 가치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고민한 게 계절에 나는 제철 채소를 가지고 꾸러미를 만들어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기른 것도 물론 들어가고 그리고 제주도에 저희와 같은 농법은 아니지만 각자만의 방법으로 자연과 더불어서
하고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농산물도 함께 담을 수 있는 그런 꾸러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즐거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또 다른 팀을 찾아온 이곳. 일단 제일 먼저 저를 반기는 건 마대자루들이었는데요. 그리고 좀 더 안으로 들어가니 가득 쌓여있는 현수막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팀은 과연 어떤 팀일까요?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양 쓰레기 수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해양 쓰레기는 프리다이빙을 통해서 바닷속에 있는 침적 쓰레기를 줍는 작업, 그리고 해안에 밀려온 쓰레기를 줍는 작업,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자원순환 캠페인이라고 해서 오늘처럼 마대를 이용해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든다든가 바닷속에 들어가는 활동을 그린 다이빙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린 다이버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버려지는 메가마대를 재사용해 가방을 만드는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함께 진행해 봤습니다. 또 만들기 전엔 몰랐는데 마대자루 자체가 살짝 코팅이 돼 있어서 방수 기능까지 가능하더라고요. 마대의 일부분을 잘라 사용하다 보니 같은 재료라도 또 무늬는 제각기 달랐는데요.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가방이 완성됐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만들기 해서 너무 재미있었고요. 저는 텀블러 넣고 다니는 그게 따로 있어가지고 원래는 텀블러 넣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공극인 갈 때 장갑이나 칼 같은 거 그런 거 바닷물 닿고 그런 거를 가방에 넣기 좀 그렇더라고요. 뭐 묻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넣고 다녀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앞으로 뭐 계획이나 뭐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사실 이제 7년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가 이제 없으면 참 좋겠지만 쓰레기가 자꾸 늘고 있어가지고 지치지 않고 계속 이 쓰레기를 바다에서 건져내는 작업을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목표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실 쓰레기 줍기는 가장 마지막에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쓰레기가 줄어야 저희가 줍는 양도 적어지기 때문에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일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제주 임팩트 챌린지의 마지막 팀을 소개할 차례인데요. 제주시 원도심에 자리 잡은 한 카페였습니다. 얼핏 보면 카페를 찾아온 손님처럼 보이지만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 중인 이분. 제주 임팩트 챌린지에서 소개하는 마지막 팀, 로컬렉타의 박경미 씨입니다. 원도심의 매력적인 요소를 발굴하고 또 알리기 위해서 SNS, 쇼폼 등 콘텐츠 제작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컬렉타 경민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로컬렉타를 이미 익히 알고 있는데 이름에 로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런지 우리 지역과 굉장히 연관이 깊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활동 하시는 팀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로컬렉타는 로컬이랑 콜렉타의 합성어로 로컬에 있는 좀 다양한 이야기들과 사람들을 콜렉팅하는 그런 프로젝트 팀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굉장히 이제 기여가 되고 계신데 혹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팀을 결성하게 된 건가요? 저희가 다 로컬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청년들이 지역에서 좀 더 재미있고 알차고 행복한 일상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지역에 있는 매력적인 거를 좀 수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도심에 있다고 아무 곳이나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로컬렉터 멤버들이 가봤던 원도심 가게들 중에서 재방문 의사가 있는 곳들을 선정해 콘텐츠로 제작한다고 해요. 손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공간은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처음에 들어올 때 저렇게 규례차들이 다양하게 히스토리로 되어 있는 저 전시 공간이 사실 이 공간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 테이블에 앉아서 사장님이랑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도 매력인 것 같아요.
요즘은 SNS를 활용한 홍보가 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로컬렉터에서는 상인분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는데요. 이름하여 원도심 인사이트 나잇. 비슷한 고민을 가진 원도심 내 사장님들이 함께 모여 고민을 공유하고 그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현재 SNS로 활발히 소통 중인 네토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와, 다들 너무나 진지하게 집중해서 들으시더라고요. 요즘 혹시 경기가 어떤가요? 경기가 사실 뭐 완전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물론 바쁠 때도 있지만 그 예전에 비하면 물론 관광객분들도 조금 줄어들었고 움직임이 예전보다 조금 덜한 것 같긴 해요. 아, 그러면 이제 로컬렉터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어떻게 도움이 조금 되는 것 같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제주도에서 특히 원도심에서 가게를 하면서 이런 로컬렉터라는 팀과 같이 다양한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하면서 저희 가게도 알릴 수 있고 네. 또 제가 해보고 싶었던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협업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온라인, 오프라인 다양한 콘텐츠로 그 원도심에 계시는 다양한 매력 있는 분들을 소개하는 그런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장님이랑도 같이 응감의 시즌 3를 또 재미있게 기획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솟구치던 밤. 밤이 깊도록 대화는 깊어져 갔는데요. 혹시 어떤 고민이 있어서 찾아오셨나요? 네, 제가 그 매장은 아니고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릴스를 좀 활성화시키고 싶은 그런 그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정도 좀 침체기를 겪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좀 얻고 싶어서 네,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어떠세요? 그럼 고민 해결은 좀 되신 것 같나요? 아, 네. 많은 부분 고민 해결됐고요. 이제 제가 상품이냐 나에게 집중을 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답을 얻었고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혹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알고 오신 건가요? 아, 예. 저도 이 가게를 이제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이거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까 하던 중에 로컬렉터에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어서 모처럼 참여해보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프로그램 즉 서로 이제 자영업자 특히 각 개인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그분들끼리 이렇게 네트워크해서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 내지는 이렇게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어떤 센터의 어떤 플랫폼으로서는 굉장히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만 해도 뭐 이번 프로그램에 뭐 거의 뭐 100%의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역 상권을 살리고 사람들의 발길을 다시 모으기 위해 로컬렉터 팀은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8일 제주 임팩트 챌린지의 7개월 여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열렸습니다. 무장애 관광, 제주어 보존, 원도심 활성화, 환경, 인권, 커뮤니티 등 제주 임팩트 챌린지에는 다양한 팀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전시된 활동 기록들은 저마다 팀들이 한 땀 한 땀 쌓아온 노력의 결실을 보여줍니다. 주제는 서로 다르지만 제주를 위한 마음만큼은 하나인 사람들. 어떤 제주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떻게 접근해 왔는지를 소개하며 서로의 고민과 성과를 나눠보는데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10월에는 90월에 걸쳐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멘토링 등을 진행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저희도 같이 한번 지켜보면서 원도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볼 테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 같이 하시면서 일석이너 클럽은 제가 계속 듣기로는 계속 연륜 매진행 중이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선 해수욕장이 제주도 도내 최초로 무장애 해수욕장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캠페인을 제주 임팩트 챌린지를 통해 조금씩 달라지는 제주를 느낍니다. 보면서 역시 실행하다 보면 그것이 그 다음으로 만들어질 수 있구나. 가설이라고 하는 건 가설이고 가설이 실행을 통해서 얼마나 더 확장적인 임팩트를 만들어지는 걸 좋게 보여준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보드게임을 가족끼리 같이 해보니까 너무 좋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 멘토분들과 함께 나아갈 때 못할 것은 없다. 네. 이제 이주민인데 제주어를 보존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역의 어떤 중요한 문제 하나들을 생각해서 풀어간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문제가 보시고요.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우리가 열심히 뛰었고 그 다음에 정말 가장 크게 느낀 거는 함께였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하고 함께였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모습을 좀 더 기특하게 봐주시고 이런 상을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열정을 바탕으로 더욱더 2025년에는 더욱 성장하는 저희 해사기 탐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24년 이렇게 멘토링을 받으면서 나아온 걸 발판으로 해서 내년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제주어 놀이 프로그램을 접하고 그다음 제주어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용은 유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저희 학생들이 함께 해줘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었고, 그리고 JRC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많은 멘토들과 그리고 운영진들의 지원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수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모든 공을 모두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년에도 이 무장애 관광, 교통약자 이동권을 비롯해가지고 무장애 관광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 있고요. 그에 관련된 조례들을 지금 실제적으로 개정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성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근거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주 임팩트 챌린지 4기 여러분, 올 한 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를 위한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동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무는 인권 동아리 이끼. 우리 동네 클린하우스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치는 2345팀. 사라져가는 제주어를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해사기 탐라팀. 제주인들의 지혜가 담긴 제주의 돌문화를 알리고 돌담 쌓기를 대중화시키고 싶은 돌빛나 예술학교와 친환경 생태농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을 제시하는 벼락간 농부들. 푸른 바다를 보전하기 위해 행동하는 디프다 제주. 원도심의 활기를 더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로컬렉타 팀까지. 함께 만들어가는 제주,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이들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